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미 이제 시장을 보고 아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종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굳이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뭔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요. 오늘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그 폭락장, 약세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한 30년 넘게 주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세장에서 대처하는 방법,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매매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2.78%, 67포인트가 빠져서 2360포인트입니다. 2400도 무너졌죠. 특히 오늘 코스닥이 마이너스 5.1%, 627포인트입니다. 이 코스닥이라는 게 개인들 매매가 많은 그런 그 시장인데요. 5.1%라고 그러면 아마 근래 한 몇 년 동안 하락폭이 가장 큰 그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이 필요 없이 그냥 투매, 가격이나 종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이렇게 약세장은 거래 대금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들 팔아서 이렇게 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본다 그러면 거래소가 9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9조 8천억이면 약세장 분위기다. 코스닥은 6조 3천억입니다. 뭐 4조 5조까지도 이렇게 약세장에서 가고 그러는데요. 오늘 5% 넘게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가 늘어난 거는 순전히 손절매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손절매라는 게 공포감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요. 이렇게 많이 한 3, 4일 동안 폭락을 했기 때문에 담보 미달이 되면서 그런 손절매 물량도 상당히 많이 섞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안해서 파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이 담보 미달이라든가 이러면서 손절매하면서 파는 물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그래프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앞에 저점을 오늘 이렇게 깼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저점에 딱 닿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깨고 신저점을 보여주는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지표죠. 그래서 이게 앞에 저점을 깨고 오늘 이렇게 흘러내린 것은 명백하게 손절매하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 기관이나 외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스탑 로스라고 그러죠. 기계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 되면 자동으로 반대 매매가 나가게끔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해놓는데요. 그런 매매 물량들도 오늘 많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 손절매도 있지만 기관들 스탑로스 물량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침부터 종가까지 반등한 번 없이 이렇게 쭉 밀렸죠. 전일도 그랬고 전전일도 그랬고 그 전일도 그랬고 우리 전체적으로 최근 한 4거래일 동안은 아침 대비 종가가 밀리면서 계속해서 팔자 우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 손절매 성격이 있고 공포감에서 파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 거래소 물량이 8,800억, 코스닥이 3천억입니다.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파는 거는 이익이 나서 파는 거는 아니겠죠. 눈물을 머금고 손절매를 내는 이런 물량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급락세가 이렇게 연출이 되면 가장 피해가 큰 게 개인들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신용이나 미수로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하루나 이틀 사이에 아주 대폭 손해를 보고 이렇게 파는 물량들이 오늘 많이 이렇게 쏟아졌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1,0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2,000억 매수 우위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6,9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매수 우위인데요. 최근 시장의 그 특징은 연기금이 물량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나 외국인들이 팔 때
최근 근 한 달째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연기금들이 많이 사고 있다. 여기다가 오늘 하루만 또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000억, 코스닥에서 2,000억 매수 우회한 거는 수급면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회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요.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삼성전자를 기관이 240만 주, 하이닉스를 27만 주,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77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130만 주 매도 우회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들이 꾸준히 100만 주 단위로 이렇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그래프 한번 보죠.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어주고 지금 두 번째 바닥을 제가 보기에는 좀 찍어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도 좀 줄면서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전체 시장은 지금 모양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먼저 바닥을 확인시켜 준다고 그러면요. 우리 전체 시장도 바닥권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항상 그 전체 시장을 선행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맛이 있거든요. 또 대표성도 가지지만 시장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맛이 있는데 이렇게 쌍바닥 모양인데 앞에 저점 위에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해 준 것은 이것만 가지고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예탁금 52조 4천억입니다.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3개월 이렇게 추세를 보면 돈들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신용융자 잔고를 보면요. 대출해서 이제 주식을 사는 잔고인데요. 16조 3천억인데 최근에 한 1조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 지금 손해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이 하루짜리 이렇게 돈을 대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9,200억입니다. 그러니까 1조 가까이 꾸준히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대형주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그런 대로 괜찮았거든요. 연기금들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매수 우회하면서요. 그러면서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122조니까요. 한 2조가량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게 조금 눈에 띄죠. 전체 시장은 좋지 않았고 개인들 자금들은 좀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왔다. 대형주 위주로 중장기로는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돈들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28인데 전체의 그 큰 흐름은 대단히 좋죠. 나스닥 플러스 0.8 신고가 내면서 아주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도 플러스 0.25% 신고가 내면서 대단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플러스 0.69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플러스 0.18 대만 플러스 0.34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달리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엄 관련해서 악재가 쏟아지기 전부터 일본이나 대만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악재까지 터지면서 그게 조금 더 심화됐는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 외에 악재이기 때문에 좀 심하게 우리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락세가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플러스 0.1% 독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프랑스 1.3% 유럽 시장도 이렇게 좋고요. 상해는 마이너스 0.1% 그렇지만 상해도 이렇게 보면 하락세가 좀 저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항생 홍콩지수 마이너스 0.3% 어제는 오늘은 좀 주춤했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해외 주식들 개별 종목 이렇게 보면요. 오늘 나스닥은 딱 보합입니다. 나스닥 선물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외에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주가를 보면 보합 정도 되죠. 반반 정도 오르고 빠지고 그랬습니다. 애플 보면은요. 어제 마이너스 0.08인데 그래프 보면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테슬라 어제 5.3% 올라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날아가는데 어제는 또 5.4% 올라주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어제 1.8%. 그렇지만 최근에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대단히 강세의 모양이다. 특히 테슬라가 5% 이상 오르고 오늘 또 시간 외에서 지금 3%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재미가 없더라도 이쪽에 좀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대로 조금 수익률이 괜찮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종목보다는요. 종목이 의미가 없죠. 오늘 말씀드린다고 해서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매장, 공포가 만연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에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이상 증권시장 현장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제 경험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긍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감에 파는 것은 안 된다. 팔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 불문하고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외면하는 게 더 낫다. 보고 있으면 공포감이 들어서 팔아버리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급락장은요. 반드시 급등장을 불러옵니다. 특히나 경제 관련 그런 악재가 아니고 정치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어떤 격변에 의해서 경제 외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급락하는 장은요. 그게 해소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죠. 금년만 이렇게 따졌을 때 이런 거는 급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빠지고 나서 거의 비슷한 각도, 크기로 이렇게 반등해 줬죠. 여기는 빠지고 나서 훨씬 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죠. 여기는 볼까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가 하루에 아마 200 몇 포인트 빠지던 그날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한 각도,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비슷한 각도,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아주 거의 그 공식처럼 이렇게 반등해 주죠. 이번 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거의 비슷한 크기 정도, 조금 못 미치기는 했지만 반등이 있었죠. 이번 시장도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요 하락의 깊이가 이 골이 여기까지 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요 바닥권 우리가 인식하는 거, 어디가 바닥인지를 우리가 알아채는 거,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반등할지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각도, 비슷한 크기로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예외 없이 그 전 것들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낙폭이 큰 이런 시장은 반드시 그만큼 크기 각도로 반등해 준다. 이런 걸 제가 그래프로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제 이런 건데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과거 선례들을 보면요. 바닥 그 인식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대폭 늘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조, 7조, 9조 이랬다고 그러면 갑자기 한 12조, 13조 이렇게 늘어나는 거,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거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바닥에서 양봉이 아주 눈에 띄게 길쭉하게 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돌리면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 수반이 되면서요.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다 받아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수급이 변하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거는 이제 주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환율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1430원대까지 왔는데 요 환율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내부 지표는 아니지만 환율, 거래 대금, 양봉 요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우리가 바닥을 대충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그래프나 거래 대금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여기 바닥에서도 보면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났죠. 여기도 양봉이 이렇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러죠? 여기도 뒤늦게 양봉이 나긴 났지만 길쭉한 양봉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오늘은 아직은 음봉이죠. 그러죠? 그러면 아직은 여기는 팔자 우위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바닥이 아니지만 내일이라도 여기서 길쭉하게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요 밑에 거래량이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거가 보인다 그러면 대충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 반등 각도나 반동의 크기는 하락만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전체 시장에서 바닥에서 양봉이 길쭉하게 나고 밑에 거래가 대폭 늘어나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그 매수의 질을 따진다고 그러면요.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신호가 약하고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거의 틀림없는 바닥권입니다.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전체 시장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요. 큰 물량은 아니지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났지 않습니까?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팔자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음봉 양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봉이 바닥에서 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그것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로 전환할 때 요 세 가지가 다 겹친다고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바닥이고요. 요 셋 중에 한 두 가지만 조건이 충족이 돼도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난 거는요. 아직도 팔자 물량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 우위했고 거래대금도 구조 정도 됐지만 아직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급락장은 반드시 급등장을 불러온다. 그렇다고 그러면 급등장 초기 바닥권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거래대금, 그 다음에 양봉, 외국인 매수세, 또 하나 이제 증시 외부 변수겠죠. 환율 지금 오늘 17원 올라서 1436원인데요. 요 환율 오름세가 꺾이는 순간 그것도 이제 외국인들 매매에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다. 전부 이 조건이 되면 거의 틀림없는 바닥이지만요. 그 중에 한 두세 개 조건이 된다 그래도 조금씩 사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다. 그렇지만 오늘은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나서 바닥권이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오늘은 종가까지도 계속해서 물량이 나왔다. 매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IMF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대체로 그럴 때 큰 돈을 버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도요. IMF 때 수천억을 번 그 제 후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바닥권에서 몇억 원어치 주식을 이렇게 걷어놓은 게 나중에 몇백억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IMF 때만큼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요. 이번 위기도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시장을 잘 보다가 바닥권에서 떠오르는 주도주 잡아야 되겠죠. 변두리 주식 잡으면 안 됩니다. 가장 강하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장 강하게 반등하는 주식들, 거래량이 늘어나는 주식들, 요게 주도주거든요. 바닥권을 잘 보시다가 확인됐을 때 과감하게 한번 베팅을 하시면 의외로 굉장히 큰 수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요, 빠진 만큼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크기도 그렇고 각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유념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종목보다는 제 경험 삼아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런 얘기도 아마 귀에 지금 들어오지 않을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 지금은 심리가 거의 공포 단계까지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증시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포에 팔지 말고 탐욕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냥 욕심나서 꼭지에서 사는 경우, 공포감에 바닥에서 파는 경우, 그 두 가지만 피해도 지혜롭기만 해도 시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는 안 본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이 저는 공포감에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 때 아니다. 조금 견뎌야 된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팔 필요 없다. 급락은 반드시 급등을 불러온다. 요거 명심하시고요. 현금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시장을 잘 보셔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닥권에서 주도주를 잡아서 그동안에 손해난 거 이렇게 반가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가 길었는데요.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시장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라. 현금이 있다고 그러면 잘 보셔서 바닥에서 한번 사서 큰 수익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